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좌절, 절망이 아니라 조바심을 느낄 때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로빈후드라고 주식 거래소가 있죠. 주식 거래 플랫폼. 이제 미국의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로빈후드가 지금은 이제 코인도 지금 팔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여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스탬프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좀 지난 기사긴 합니다. 지난 6월 달인데요. 현금 2억 달러, 우리 돈 한 2,700억 원을 주고 비트 스탬프는 거래소거든요. 코인 거래소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고요. 이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친구들은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빈후드가 유럽에 있는 거래소를 인수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식 중개에 더해서 코인 이제 로빈후드 미국이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에 조금 이렇게 많이 뻗쳐져 있거든요. 특히 비트스탬프가 라이센스가 85개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 소위 말하는 그 합법인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실 게 로빈후드는 소위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로빈후드는 특히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익이 어디서 날까요? 이거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작년도 로빈후드의 매출입니다. 제일 많았던 것은 놀랍게도 이자 수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좀 그 고객의 예치금. 그러니까 고객 우리로 치면 업비트에 원화 집어넣으면 사실 그걸로 투자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진 대출, 카드 대출, 이제 신용카드 연동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 작년 한 해, 지금도 금리가 높습니다. 짭짤했겠죠. 두 번째는 거래 기반 매출. 거래 수수료 없다고 했는데 무슨 거래 수수료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내는 거래 수수료가 아니고요. 마켓 메이커가 내는 거래 수수료. 마켓 메이커는 그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수요와 공급자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또 이제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수수료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박리 담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구독료 이제 그 골드 무슨 회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수수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좀 많았던 거 이제 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거래 기반 매출 특히 그 기억나십니까? 얘네들이 같이 손잡고 있는 마켓 메이커가 누구냐? 그 게임스톱 사태에서 이게 명실공히 드러났었죠. 그 매수 버튼을 개미들이 사려는데 없애버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타델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소위 말하는 좀 찐 선수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정과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 시타델은 불법으로 여러 차례 기소가 됐고 숱한 벌금과 실은 이제 감옥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쪽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로빈후드와 그 마켓 메이커들은 사실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빈후드의 탑 10 대주주 아마 아시겠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죠? 1위는 뱅가드, 3위가요.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유명한 투자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4위 매우 익숙한 블랙락도 여기 포진해 있죠. 그다음 이제 6위와 7위는요. 이게 일본계 투자사입니다. 이게 6위와 7위를 기록하고요. 제일 마지막 10위 돈나무 언니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냄새 잘 맡기로 소문난 미국의 월가 기관들, 일본의 투자사들, 유럽의 VC들이 지금 누구의 주식 대주주다? 이 로빈후드의 대주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에 설립이 됐었는데 전 세계 이게 이제 비트 스탬프 말하는 겁니다. 50개 이상의 50개 이상의 라이선스였네요. 라이선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 비트 스탬프 인수하면 합법. 그러니까 그 라이선스 있는 국가에서 다 합법적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이낸스가 계속 각국의 규제 당국에게 철퇴를 맞고 나이지리아 구금이 됐다 이런 게요. 결국 이 라이센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합법적인 유럽이다, 아시아다 이제 판로가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비트스탬프는 그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죠. 여기를 가져가면 스테이킹, 랜딩, 미국에서 안 되는 뭐 스테이킹, 뭐 대출 상품을 무려 85개를 들고 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서클, 스테이블 코인사, 블랙록에 투자 많이 했죠. 여기에서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USDC가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업비트에도 USDC가 들어온 거 아십니까? 이제 상장이 됐고요. 유럽에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점점 입지를 확대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 잘 나가는 돈 냄새 잘 맞는 친구들이 로빈후드의 대주주인데 이 로빈후드가 지금 어디로 확장한다? 유럽 시장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FTX 2.0 재운영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지금 유럽이 아니죠. 월가의 연합군 거래소가 EDXM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모그룹으로 있는 아이스에서 코인 거래소 벡트 기억나십니까? 그레이스케일 얘네들 요새 좀 조용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에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채권자, 뭐 이렇게 M&A, 뒷단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채굴 쪽을 제가 특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뭐 가격 요즘 재미없거든요. 이 다 최근 기사입니다. 아이리스 에너지 채굴 기업인데요. 비트맨 신형 채굴기 39,000대를 샀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뭐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상장 기업이죠. 채굴사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회의를 왜 했을까요? 우리 이거 채굴 산업이 국가적으로 잘 돼야 되고 세금도 좀 완화해 주시고 로비하고 있다. 지금 뭔가 회의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마라톤 디지털이 채권 발행, 채권 누구한테 돈 빌린다?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한테 돈 빌려서 뭘 샀다? 비트코인을 추매했다. 2만 5천 개 이상 지금 들고 있습니다. 클린스파크 여기도 대형 비트코인 채굴사죠. 8월 14일 비트메인, 이제 중국 쪽이죠. 신형 채굴기 2만 6천 대를 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 또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 신규 채굴장 확장 오픈을 가져가고 있네요. 테라울프 여기도 비트코인 대형 이제 그 채굴 기업이고요. 상장사입니다. 9월 중에 뭐 한다? 신규 채굴장 가동할 거다. 뭐 얼마 지금 9월이잖아요. 비트팜스 최대 120메가와트 규모의 펜실베니아 소재 데이터 센터를 인수했다. 지금 채굴사입니다. 비트팜스 비트코인 채굴업체 스트롱홀드를 아예 그냥 인수했습니다. 몸집을 더 키우네요. 지금 이렇게 가격도 안 좋은 와중에 몸집을 넓혀갑니다. 8월 19일자 전월 말부터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판다 안 판다? 안 팔고 있다. 매도세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업체들은 계속 팔면서 버티면서 이제 한 명씩 그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 큰 회사들은 뭐 했다?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 반감기 지나서 가격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자금을 거의 2조 8천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네요. 이 총탄을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채굴기도 사고요. 신규 채굴장 오픈하고요. 업체도 꿀꺽꿀꺽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가 보여드리는 10개 기사가 지금 사실입니까? 그냥 의견입니까? 말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그들의 말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아니라 뭐만 주목하자? 행동만 보셔야 된다. 채굴 쪽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IMF 임원, 비트코인 채굴, 전기료 올려야 된다. 85%더 올려버려야 된다. 왜냐? 탄소,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 시킨다 이거죠. 탄소 나오니까 이거 저감시키기 위해서 전기세 85% 올립시다. JP모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거 뭐하러 캐냐 이 말 아닙니까? JP모건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상장 기업들 네 곳의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 아니죠. 뭐 역대 최저 수준이다.
뭐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올리자.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다. 말이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거짓과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거짓을 중간중간, 본인의 의견을 중간중간 섞어버립니다.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여기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중들은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야, 그거 좋은 게 엄청 많이 쓴다며. 그거 나쁜 거라며. 환경 오염 시킨다며. 지금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거 뭐 최악인데 또 지금 수익성은 엄청 떨어졌다며. 이거에 질질 끌려가면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니겠지만 얘네들의 말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각종 코인 기업, 뭐 채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뭐 코인베이스, 서클 할 것 없이 대주주가 누구다? 월가의 금융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공포하시고 좌절하고 막 욕을 하시면서 시장을 사실 떠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이럴 때 탐욕을 부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바심을 느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제 선물은 아셨고 그 현물 ETF 다 승인됐잖아요. 이제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옵션입니다. 옵션 거래할 수 있게 ETF로 옵션할 수 있게 신청서 이거 SEC에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수정본이네요. 재밌는 것은 이게 다 거래소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나스닥이요. 비트코인 현물 옵션 상품 이거 신청했는데 자진 철회했습니다. 철회를 왜 했겠습니까? SEC가 좋은 말로 할 때 나중에 내세요라고 한 겁니다. 압력을 넣은 거죠. 로빈후드가 아까 고객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아예 안 받습니다. 뭐 업비트 0.05%도 뭐 괜찮잖아요. 근데 로빈후드는 아예 그냥 빵입니다. 0% 수수료.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박리담에 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가 적은 퍼센티지라도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파헤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마켓 메이커 수수료의 수익의 65%가 현물,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현물이 아니고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옵션 거래소입니다. 옵션입니다. 옵션이 뭐냐면요. 그 미래에 어떤 지정된 시간에 어떤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 혹은 팔겠다라고 하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이게 이제 옵션이거든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기관들이 조금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옵션 거래가 이제 뭐가 있냐면 현물은 우리 업비트 가면 창들이 뭐 코인들 가격 뭐 이렇게 줄지어서 누구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옵션 거래는요. 매수자 매도자가 조금 부족해요.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합니다. 조금 이제 그 규모가 작은 거래소 가면 내가 코인 사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매수와 매도자 사이에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옵션 거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소위 스프레드라고요. 매수자, 매도자 이 가격이 촘촘하면 우리가 쓰기 좋은데 이게 넓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스프레드를 중간 마진을 누가 가져간다? 마켓 메이커가 가져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옵션은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레버리지는 뭐 이제 상승 하향 이렇게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돈이 100원이 있다면 레버리지 예를 들어 10배, 20배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1,000원어치 걸 수 있는 겁니다. 내 돈 100원인데 2,000원어치 걸 수 있는 게 이게 레버리지가 옵션에서 가능합니다. 코인이 도박이다.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치면 제가 볼 때는 옵션이 훨씬 도박이에요. 뭐 10배, 20배 이건 묶고 더블이 아니고 묶고 10배, 20배, 심지어 100배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현재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CBOE가 지금 뭐 한다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현물 ETF, 뭐 선물 ETF 지금 이미 다 매매되고 있습니다. 다 상장됐잖아요. 지금 이제 뭐까지 건드립니까? 옵션. 근데 한 번 철퇴를 맞은 거예요.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옵션 신청 철회 이거 왜 했을까요? SEC에서 야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아니야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CBOE가 경쟁이에요. 다 거래소입니다. 슬쩍 와서
기존 신청서 조금 바꿔서 수정본 다시 제출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주요 거래소들의 주 수입원은 뭐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예요. 아까 보셨던 로빈후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근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비트코인 원래는 현물 ETF가 먼저 승인이 됐어야죠. 그게 순서가 맞는데 현물을 왜 먼저 했을까요? 뭐 말로는 뭐 소비자 보호 해놓고 뒤에 뭐 월가 금융기관들이 공매도 쳐서 이 사단이 났던 거 그 22년 테라루나 아닙니까? 어찌됐건 선물을 먼저 승인했죠. 그 다음 현물.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2배 ETF 아니면 마이너스 2배 ETF 이런 겁니다. 각종 파생 상품이 나오고 지금 이제 옵션에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옵션이 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어떨까요? 비트코인만 상품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은 안 될 것이다. 거의 뭐 90% 그렇게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깜짝 승인이 됐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뭐 카르다노, 솔라나, 뭐 XRP 이런 친구들은 뭐를 근거로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현물 ETF는 그래서 시간 문제고요.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된다? 뭐 2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조차도 1.75배 뭐 배팅할 수 있는 ETF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10배, 20배 조금 내 돈 들여서 크게 벌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각종 파생 상품으로 코인 시장도 홍수를 벌일 것이다. 부동산도 그렇게 됐고요. 주식도 그렇게 됐고요. 채권도 그렇게 됐는데 코인만 안 그런다고요? 그렇게 되겠죠. 자, 코인 투자로 큰 수익 확률 높이려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확률을 높이려면 과거에 기억나시죠? 블랙록, JP 모건 회장, 트럼프, IMF 총재, 워런 버핏 할 것 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다, 돈 세탁이다, 쥐더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샀어야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샀으면 쉽지 않을걸요. 지금 손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말을 바꾸고 뭐 열광을 하고 이럴 때 보통 뛰어들겠죠. 다행히 지금 이제 말을 다 바꿨잖아요. 뭐 갑자기 뭐 글로벌 자산이 됐고 혁신이 됐고 지금 말 바꾸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한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안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나쁘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살짝 바꾼 거예요. 이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환경 오염이 된다면 뭐 탄소 중립한다는데 그 전기세 엄청 쓴다며 오염이 장난 아닐 것 같아. 에너지 낭비인데 수익률은 낮아졌다며 그 채굴 난이도는 엄청 높아졌는데 그 뭐 돈도 안 된다며 IMF, JP모건 계속 이런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음을 한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월 10일 트럼프와 해리스가 서로 이제 대선 토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해리스가요. 소위 이제 인터뷰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뭐 이제 화술이 오히려 막말을 해서 그렇지. 근데 해리스랑 정면으로 맞붙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 여기서 거의 결정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토론 결국 하기로 했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해리스가 조금 더 여전히 우세합니다. 근데 통계를 한번 저는 무시를 안 하거든요. 미 대선이 있었던 해 미국의 주식이요. 거의 대부분 9월과 10월. 예,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11월 5일입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9월과 10월은 코인이 아니고 코인도 뭐 그래 코인은 뭐 아직 통계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주식은 9월, 10월 약세였어요. 그러다가 대선 끝나고 11월, 12월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계속 올랐던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불확실해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뭐 트럼프는 소위 말한 부자 감세죠. 미국 자국 이기주의. 뭐 이제 불법 이민자 다 쫓고 일자리는 미국에 다시 가져오겠다. 주한미군도 철수해라. 니네 국경은 니네가 지키라. 지금 이런 모드라면 해리스는 이제 좀 서민 친서민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미실현 수익에 대한 이게 주식을 보통 말하는데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25% 과세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공약이냐면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께서 그 부동산 지금 아파트를 5억에 사셨습니다. 몇 년 살았더니 10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았습니까? 아직 안 팔고 살고 있는데요. 5억에 사서 10억에 지금 됐기 때문에 미실현 수익 5억에 대해서 25% 과세하겠다. 세금 1억 내세요. 지금 이런 격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해리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뭐 이런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이제 양극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때는 큰 베팅을 하기 어려워요. 이게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하물며 지금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뭐 트럼프는 뭐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뭐 비축적 전략 자산으로 가야 된다. 근데 해리스는 아직 분명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죠. 대중 인식이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코인에도 불확실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대중들이 그렇게 인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선뜻 코인 주식 사기 찝찝할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 뭐 여러 뭐 세금 이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좋진 않고 11월 이후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기회가 이거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바심 그러니까 지금 조바심을 내면서 쪼끔씩 그냥 그 현금 단돈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사시든지 아니면 그때 가격 오를 때 또 다시 한번 포모를 느끼시면서 사든지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뭐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아가자는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저평가 우량 코인이요. 지금 한 개라도 더 사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돈 없는데요. 지금 돈 있는 분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도 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돈을 쪼끔 더 버셔야 되고요. 지출은 좀 줄이셔야 돼요.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가 그냥 샀다 팔았다가 투자만 그것만이 아니고 다이어트로 치면 적게 드시고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살이 빠질 겁니다. 뭐 이렇게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나중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확신이 없던 분도 갑자기 확신이 생길 겁니다. 이거는 예측이고 예언입니다. 나중에 가격 오르면 '내가 이 코인 투자했는데 확신 없다.' 가격 오르면 갑자기 확신 생깁니다. 그때 추매를 할 바에는 지금 쪼금씩 그냥 뭐 단돈 10,000원, 20,000원 지금이 더 낫다. 어떤 분들은 "아 지금 더 사기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실 확신이 뭐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은 코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있어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제가요 뭐 어떤 분들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코인을 뭐 사라고 뭐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코인 지금 뭐 들어온 지 이제 11년 차입니다. 제가 한두 명 받겠습니까? 저 비탈리기 19살 때부터 업계 인사 뭐 소위 난다 긴다 하는 분들 한두 명 받겠습니까? 제가 보아하니 코인 투자 생존율이 10%가 안 돼요. 코인 수익을 거뒀다 5%가 안 됩니다. 큰 수익을 거뒀다 2% 라니까요. 이걸 제가 알고 있는데 코인을 그냥 사라고요? 웬만하면 정말 진심으로 쪼끔 과장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투자할 거 아니면요. 코인 투자하지 마십시오. 다른 많은 좋은 자산들 널려 있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맞는 거 찾으셔야 돼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 2% 살아남고 5% 살아남고 그럼 95%는 뭐가 됩니까? 실패하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만약에 버티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 버텼다면 특히 지난 3 년, 4년 좀 기신 분들 7 년, 8 년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대략 4년 주기, 대략 7 분응선, 8 분응선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포기하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거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과거에 실수했고 힘들었고 버텼고 존버한다고 했는데 더 떨어지고 좌절했고 뭐 FTX 터지고 테라루나 터지고 블락락이 말 바꾸고 ETF 승인됐고 들쑥날쑥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눈앞이라니까요. 이제 내년 이 몇 달 안 지나고 이제 해 바뀌면 금방입니다.
크립토 TV가 조금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화끈하게 뭔가 찍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 그냥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하고 늘 보수적으로 뭐 비트 이더 위주로 하라고 하고 뭐 우량 알티코인들 알려주지만 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종목과 타이밍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의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트렌드예요. 세상이 이렇게 갈 것 같은 게 제 눈에 뻔히 보이고 제가 아까 계속 뭐 블랙락이다 뭐 월가에서 누가 뭐 로빈후드 주식을 샀고 채굴 회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그걸 보시면 말로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그냥 디스코 팡팡을 태워서 털어내려고 해도 그 지식을 확실하게 알면 안 흔들려요.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평단이 낮아지고 저 드물다는 5% 3% 2%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쪼금이라도 높아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방송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